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지금 녹음이 안 돼서 내일 방송 사고 내는 줄 알고 접촉 불량이었죠 지금 저게? 네. 예.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지옥에서 갔다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청취자분들 그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아주 그 며칠째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요양 비슷한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강제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잘 확인할 수 없는 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쌤 목소리만 들으세요. 앞으로 저는 훈쌤을 유튜브에는 목소리만 계속 나오게 할 겁니다. 예. 훈쌤의 얼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걸로. 훈쌤의 얼굴은 네, 제가 얼굴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청취자분들 훈쌤을 보고 싶으시면은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으면 훈쌤을 보실 수 없습니다.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냥. 빅피처? 예, 그렇죠. 그냥 목소리만 들으세요. 자, 오늘 손 대표님, 네? 2021학년도 수시 전형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 현 고3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현 고3의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다. 네. 평소에는 저를 보시더니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는 카메라를 보시는군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카메라 3대 준비했습니다. 네. 조만간 스튜디오 다 꾸밀 거고요. 네. 뒤에 이렇게 백 넣어주시고 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저쪽에 한 대 더 있고 저쪽에 더 한 대 더 있고 아니,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보는 거. 체질이죠. 예, 체질이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이 자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021학년 수시 전형의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대학들이 있는데, 먼저 크게는 이제 학종이라든지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칭이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형 자체가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학종이 개설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있던 부분이 없어진다, 즉 폐지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에서 이제 수능 체제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본다면은 다른 이제 뭐 여러 대학들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작년까지만 본다면 이제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다가 이제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교 추천 1이 그냥 학교 추천, 즉 이거를 이제 고려대 측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가 그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칭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정원을 보면은 원래 이제 작년에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작년 걸 먼저 잠깐 보면은 학교 추천 1이 400명을 모집했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가 11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올해 2021학년도가 되면서부터, 즉 학교 추천이 1158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이 495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1, 2였던 게 이제 학교 추천과 계열 적합성인데 모집 인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취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었던 게 이제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는데, 작년에 일반 전형은 1188명을 모집했는데 올해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면서 1178명 모집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는 고교에서 학교에서 내신 교과 성적 4% 이내에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학교 추천 교과 학교 추천이 이제 4% 이내인데
작년에 이제 학교 추천 1을 보면은 1단계, 2단계로 모집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 학교 추천은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일괄합산. 즉, 예. 작년에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 1단계 교과 100으로 먼저 5배수를 뽑았거든요. 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성적 50, 그 다음에 플러스 면접 성적 50, 이렇게 유지했는데, 올해는 이 학교 추천이 1단계, 2단계가 없어지고, 일괄합산. 첫 번째, 교과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서류 성적 20, 그 다음에 플러스 면접 20. 이렇게 일괄합산. 그러니까 단계별이 없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 단계별과 일괄합산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또 변하는데요. 학교 추천 1이었던 게 학교 추천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인문이 3개 영역 합6, 그 다음에 자연이 3개 영역 합7이었는데 올해는 학교 추천으로 바뀌면서 인문이 3개 영역 합5, 그 다음에 자연이 3개 영역 합6 최저가 올라갔다는 거죠. 최저가 작년보다 최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학교 추천은 고려대의 이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 2단계가 없어지고 그냥 일괄로 교과 성적 60에다가 서류 20에다가 면접 20.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학교 추천은 이거를 학종으로 보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였던 것이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면서 1단계, 2단계 계속 단계별 전형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이었는데 올해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면서 2단계가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즉 면접 비율이 조금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2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문이 3개 영역 합5, 자연이 3개 영역 합6. 그런데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열 적합성의 학종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뺐습니다.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 전형이었던 게 올해는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는데 서류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이 부분은 뭐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고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다는 거. 자, 여기서 인문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이 4개 영역 합 6이고 올해 자연이 4개 영역 합 7이었는데 올해는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면서 인문이 4개 영역 합 7과 그 다음에 자연이 4개 영역 합 8로 조금 수능 최저가 좀 완화가 됐다. 조금 쉬워졌다. 그런데 이걸 쉬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이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합 6, 4개 영역 합 7에서 탐구 영역이 한 과목만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4개 영역 합 7, 4개 영역 합 8 수능 최저 합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탐구 영역이 한 과목이 아니라 2개 합평균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한 과목이면 아이들이 탐구는 2과목 중에 한 과목, 그러니까 즉 전략 과목을 뭐 예를 들어 지구과학이나 생명이 하나하나 더 잘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능 체제를 조합하면 수월했는데 이렇게 탐구 영역을 2개 합평균을 반영한다면 좀 특히 자연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능 최저 맞추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합8로 조금 완화가 됐지만 사실상 탐구 영역이 2개 합평균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보시면 거기가 1158명이거든요. 1158명인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학교 추천 1이럴 때는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1단계, 2단계. 그 면접이 수능 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추천 즉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면접이 1단계, 2단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
수시 지원 전략 6장을 쓸 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고려대를 뭐 세계 인문에서 세계 영역하고 자연에서 세계 함정 정도 맞춰서 여기 쓰면 내신이 1점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합격될 것 같았는데 근데 수능 막상 봐보니까 연세대 이상급으로 수능 성적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나왔는데 고려대에 합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는 수시 납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학교 추천 원을 쓰실 때는 신중하게 쓰실 거를 좀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고려대학교의 이 교과 전형, 즉 학교 추천이 요즘 좀 문제가 조금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시 인원을 늘린다 교과부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발표도 됐고요. 어쨌든 간에 2021학년도에는 정시가 23% 전체 대학에서 모집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 대학들 16개 주요 대학들은 2021학년도에 정시 모집 비율을 보면은 31%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2021학년도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30.7%, 서강대가 33.2%,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31%. 다 이렇게 보면은 정시의 주요 대학들이 30%가 넘었는데 유독 고려대학교만 보면 18.4%란 말이에요. 지금 정시 모집 비율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학교 추천 즉 교과 전형이 보통 교과부에서 말씀드린 발표한 건 내용을 보면은 지방대를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을 모집하는 대학들은 정시 모집 정원을 30%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고려대학교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30%를 넘게 뽑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시에서 30%를 안 늘려도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저 이걸 되게 좀 궁금해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지금 그 진지한 말씀 했는데 네. 죄송한데 네. 안경을 왜 안 쓴 거예요? 네, 제가 하도 카메라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제가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실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 욕심을 부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문득 고개를 뜩 들고 보니까 안경도 벗었어요? 노안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참 카메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요. 네. 땀도 재밌네요. 나네요. 네. 이게 작년도 거랑 올해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고대가. 어찌 본다면은 학교장 추천 1, 2를 맞바꿨다. 편하게 생각하면 맞바꿨다라고 보지만 사실 행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또한 좀 아닌 듯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청취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걸 추천해 드려요. 제가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이거를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거를 고대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고대 입장에서 딱 봤어요. 고대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고려대학교가 4,000명 정도를 뽑잖아요. 그렇죠. 4,000명 정도 뽑으니까 그 중에서 한 1,000명 남짓한 학생들을 한 800명 정도 되는 남짓한 학생들을 정시로 뽑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특별하게 뭐 자기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니죠. 문제는 수시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고대의 입장은 이런 거죠. 서울대 직윤처럼 학과 내신이 좋은 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서울대 직윤처럼 학과 내신이 좋으면서도 전공적 합성을 고르면서 열심히 면접을 보잖아요. 우리가 서울대 직윤을 뽑을 때 사실상 웬만한 교육 특구의 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직윤이 한 학교에서 확실하게 2명이 다 붙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이렇게 흔히 이름만 들어도 거기는 교육 특구니까 거기 지역에서
직윤을 받으면은 다 붙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 학교들에게서도 직윤이 다 붙지 않아요. 60% 정도, 그렇죠. 50% 정도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서류나 면접에서 직윤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혹은 학과에 있어서 자기들이 너무 인기 학과를 쓴다거나 이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고대 입장에서도 학교장 추천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했던 거를 교과라고 딱 바꾸면서 교육부의 예봉도 피하고 우리 이걸 교과 전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대 직윤과 같은 것을 원했던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아이들은 이걸 또 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을 쓰는 학생들이 고대를 쓸 때에는 고대 학교 추천을 써라. 그러면 서울대에 못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너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살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좋고 서류도 좋고 그리고 면접도 잘 보고 근데 혹시 몰라서 수능 최저를 이렇게 세게 걸어놨어요. 인문호, 자연유. 이건 사실은 어찌 본다면은 고대가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싹 없애버렸어야 돼요. 수능 최저를. 깡 세게. 그랬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집어넣었을 텐데 어쨌든 수능 최저를 갖다가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어떠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고등학교 간 학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대 스스로는 좀 잘 갖고 있지 못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자, 결국은 이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리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르는데 아마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입장에서는 수능 전에 면접까지 완료시켜서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쫙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애들은 수능 최저 어차피 맞추니까. 그러면 넌 어쩔 수 없어. 우리 학교 합격이야. 요런 어떠한 의도로서 학교 추천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정말 재밌는 게요. 지금 사회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은 뒷장에 있는데 네네. 연세대가 딱 하나 바뀌었거든요. 수시 전형에. 연세대가 바뀐 게 뭐냐면 면접형이에요. 근데 작년까지는 연세대 면접형은 재학생 고3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했거든요. 네. 문턱을 이제 없앴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이 교과 성적 3% 이내예요. 추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도 4% 이내에 들어야 되죠. 네. 추천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세대도 올해부터 이제 또 3% 이내 추천을 받아요. 직윤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야 그러면 지금 서울대 지금 넣죠. 예. 그러면 연세대 면접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3% 어쨌든 연세대 그건 고등학교 재량이겠지만 사실 연대대 추천 주고 고려대 추천 안 주죠. 안 주죠. 네. 각 그걸 추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고등학교는 또 두 개 또 밀어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한 5등, 우리가 흔히 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서울대 연고대 추천서를 어느 정도 산에서는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10등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상위권 경쟁하는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자님은 고려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 거고.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예. 계열 적합성에 대한 부분, 학종. 예. 이거 서류 100%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어졌죠. 올해 예. 처음으로 이제. 근데 이거는 딱 500명 정도 뽑죠? 495명. 예. 이거는 특목고 위주로 확실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여기에는 아마 엄청난 입사관을 파견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모든 입사관의 그 에너지와 어찌 본다면은 면접에서의 에너지를 여기에 많이 쏟아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서류 100%, 1단계가 서류 100%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100%를 골라내기 위해서 서류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까지 고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종의 에너지를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수능 최저 필요 없어. 그러네요. 작년에 서류를 작년에 2단계 면접이 50이었는데 면접이 40 줄었고 1단계 성적 서류를 60%까지 다시 예, 늘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의 뽑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고 왜냐면 490, 이건 그들만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데이터에서 보면은 적어도 500명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고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500명 정도는 서류만 봐도 얘를 뽑아야 되는 애가 늡니다. 라는 어떠한 자신들만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네, 똑같이 한 저는 거고 뭐 최저만 좀 예. 바뀌었는데 이것도 또 최저는 안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좋죠. 오히려 사탐을 까다로워졌어. 예, 사탐을 두 과목을 이렇게 배열한 거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불편해지는 상황을 그렇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학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성실성 뭐 하나 아이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느낌이니까 요거는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 고대는 작년과 똑같다. 이렇게 청취자분들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1과 학교장 추천 2로 우리가 흔히 나눠진 부분이 아예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어떠한 완전히 그 거죠. 네.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약간 행간의 의미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고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노력을 많이 했네. 예, 네. 교과 그 학교 추천이요. 거기에 보면 교과 60에 서류 20에 면접 2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서류가 들어가면은 이건 교과 전형이라고 참 보기 애매한 거 아닌가요? 응? 근데도 이걸 교과 전형이라고 계속 교육부의 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과를 뒤엎는 서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한 학생들,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겠지만 교과 60의 4%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고대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학생들이 서류 20에서 점수의 격차가 생길 만큼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 학교 추천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교과 전형의 포인트는 면접과 수능 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이거 3개 영역 합 5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맞추기가 이거 되게 높아졌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 3개 영역 합 5면은 물론 정시때 요거 갖고는 좀 인문계가 좀 많이 안 뽑아서 어렵긴 하겠지만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안 한 것만 못 하죠. 최저가 이거 상당히 높은데 이거. 예, 그래서 포인트는 거의 수능 최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서류나 면접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서류는 너무 잘한 학생들을 뽑아주거나 너무 못한 학생들을 걸러내는 수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면접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요. 너무 좋은 학생이나 너무 못한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 정도. 그런 다음에 수능 최저, 그 다음에 교과.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단계를 걸치면은 학생들의 어떠한 합격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참 말꼬리를 묻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학교 교과 전형이요. 지금 제가 학교 고대 추천. 입장에 생각한다는 거지 제가 고대 관계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주요 대학에 비해서 정시 2021년 정시 모집 정원이 18.4%밖에 안 되거든요. 딴 데는 지금 연세대만 해도 30.7%가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학교 추천을 보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내신 성적이지만 결국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학부모와 학생 입장을 봤을 때 즉 수시파와 정시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시를 선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정시를 선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되고 수능 성적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아할지 참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고대가 애초에 만들 때 서울대 직윤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과 우리 전형을 같이 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대 직윤이 보통 경쟁률이 3대1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직윤을 무조건 받으면 직윤을 무조건 쓰잖아요. 당연히 직윤을 받으면 직윤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일반고의 최고 메리트이고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떠한 전형 티켓 중에 하나가 직윤인데 이 직윤 티켓을 받은 학생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서울대를 못 들어가는 직윤파 학생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적합한 전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가.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쓰면 서울대 직윤 다음에 이 전형을 쓰라는 거예요. 우대해 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입시 배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배치하느냐. 직윤 쓰면 이거 써라.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도 그걸 노린 거죠. 서울대 지균이나 고대 학교 추천을 넣으면 웬만하면 붙는다. 단 수능 최저만 맞춰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